안녕하세요. 송명숙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소망이지요.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레 찾아오는 변화들 중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얼굴이나 손등에 생기는 검은 점들입니다. 흔히 검버섯이라고 불리는 이 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늘어나기도 하고 진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점들을 저승꽃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무섭게 들리지만 결국은 세월의 흔적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몸의 기능은 조금씩 느려지더라도 관리하고 돌보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검버섯, 특히 얼굴이나 손등에 자리 잡은 검은 반점들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요법 위주로 정리해 드릴 테니 마음 편하게 따라와 주세요. 검버섯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햇볕입니다. 자외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피부 안쪽에 색소가 뭉치고 그 색소가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짙어지면 검은 반점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옅어지기 어렵지요. 특히 얼굴, 목, 손등처럼 자주 햇빛을 받는 부위일수록 더 쉽게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화에 따른 피부 재생력 저하, 몸 안의 호르몬 변화, 간 기능의 저하, 혈액순환 문제, 장기적으로 쌓인 독소 등도 원인이 됩니다. 즉, 단순히 바깥의 햇빛만이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피부 겉에서 바르는 방식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바꿔나가는 생활 습관까지 함께 포함될 것입니다. 우선 피부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천연 재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감자입니다. 감자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밝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를 강판에 갈아 즙을 내고 그 즙을 면 거즈에 적셔서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부드럽게 얹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두지 말고 10분 안팎으로 유지해 주시고 사용한 뒤에는 깨끗이 헹군 후 수분 크림이나 오일을 덧발라 보습을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 어렵고 적어도 2주 이상은 해보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저녁 세안 후 피부가 편안해진 상태에서 적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오래전부터 피부에 좋은 재료로 알려져 있지요. 보습은 물론이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꿀을 얇게 펴바르고 가볍게 톡톡 두드려 흡수시킨 뒤 따뜻한 물수건을 올려놓고 잠시 진정시켜주면 피부가 한층 부드럽고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꿀은 가공되지 않은 생꿀이 좋으며 다른 첨가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쌀뜨물입니다. 쌀을 씻을 때 나오는 뽀얀 물 속에는 피부를 맑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쌀뜨물을 하루 정도 냉장고에 보관한 뒤 맑은 윗물만 따로 덜어내어 세안 후 피부에 바르면 검버섯을 연하게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누구나 손쉽게 시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속성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해보는 것으로는 변화가 미미할 수 있으니 적어도 3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직접 바르는 방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몸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피부는 내부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 편안하고 깨끗하면 얼굴빛도 밝아지고 색소 침착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동안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물은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흡수율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장이 깨어나고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에도 좋습니다. 또한 식단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드시는 것이 피부 건강에 유익합니다. 특히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로 인해 피부 속에서 당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맛이 당길 때는 과일이나 고구마 같은 자연식품으로 대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겉과 몸속에서부터 접근하는 기본적인 검버섯 관리법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자연요법과 함께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피부 자극 요소들 그리고 그것을 줄이는 방법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검버섯이 잘 생기는 부위는 대체로 자주 노출되는 곳입니다. 얼굴, 손 등 목 주변은 햇빛에 쉽게 노출되고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도 하지요. 이런 부위일수록 조심스럽게 관리해 주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외선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할 때마다 챙기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가 보호되고 검버섯의 재발을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책 넓은 모자를 쓰거나 얇은 면 소재의 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좋지만 일부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순한 성분으로 만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단제를 하루 종일 그대로 두지 말고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깨끗하게 세안해 피부를 쉬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는 밤에 회복하고 낮에 자극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피부를 위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받은 자극과 자외선의 흔적들을 정리하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과정은 피부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화장품은 화려하거나 고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에 맞는 순하고 자연 친화적인 성분을 담은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는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손에는 다양한 균이 있을 수 있고 무의식 중에 긁거나 문지르게 되면 피부가 더 자극을 받고 손상되기 쉽습니다. 특히 건조할 때 손이 얼굴로 자주 가게 되는데 이럴 때는 피부가 보습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보습제를 가볍게 덧발라주는 것이 더 좋은 반응입니다. 그리고 매일 사용하는 베개나 수건, 마스크 등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섬유들이 오래되거나 오염된 상태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자극이 반복되어 색소 침착을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재생은 단지 외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로, 스트레스, 수면의 질 모두가 피부 상태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며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고 피부도 이때 가장 활발하게 회복됩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는 습관, 너무 밝은 조명 아래에서 자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피부 회복을 방해하게 됩니다. 가능한 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몸이 자연스럽게 쉴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혈액순환입니다. 피부에 색소가 침착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포 재생도 느려지고 색소도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따뜻한 찜질과 마사지입니다. 저녁 세안 후 따뜻하게 데운 수건을 얼굴에 올려두고 숨을 고르며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피부 속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피부가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손가락 끝을 이용해 검버섯이 있는 부위 주변을 원을 그리듯 살살 눌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피가 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럽게 반복해 줍니다. 이 마사지는 단지 피부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압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등이나 얼굴의 특정 부위를 살짝 눌러주는 지압은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손등 가운데 부분이나 관자놀이 부근은 가볍게 눌러주기만 해도 긴장이 풀리고 얼굴의 피로가 줄어들면서 피부색도 한층 밝아지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더해 생활 속의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 중 몇 분이라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검버섯을 엮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속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한 번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피부는 시간을 먹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하루하루 쌓인 습관이 지금의 피부를 만든 것이고 앞으로의 변화 또한 그런 습관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피부를 맑게 만드는 대표적인 자연 재료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집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마음 편히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예로부터 피부 진정과 보습에 탁월한 재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햇빛에 노출된 뒤에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에 탁월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검버섯이 옅어지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알로에를 사용할 때는 껍질을 벗기고 속살만 사용하여 얼굴에 바르고 10분 정도 두었다가 부드럽게 헹궈내면 됩니다. 알로에가 없을 때는 오이나 감자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얇게 썬 오이를 얼굴 위에 올려두면 피부가 차분해지고 붉은 기운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차가운 재료를 활용하는 것은 피부에 열을 내려주고 자극을 줄여주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의 생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식초와 꿀을 소량 섞어 천연팩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식초는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며 꿀은 순도 높은 것을 사용해야 자극을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먼저 팔 안쪽에 테스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부는 한 번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우리가 매일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다양한 자연 재료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자, 꿀, 알로에, 쌀뜨물, 오이 같은 재료들은 쉽게 구할 수 있고 피부에 순하게 작용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자연 재료들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피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부 속 색소가 왜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몸속의 대사 작용이 예전보다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피부 세포가 교체되는 주기가 길어지고 오래된 각질이 쌓인 상태에서 새로운 피부가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 색소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처럼 피부 재생이 원활하지 않으면 검버섯도 옅어지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각질 케어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자극적인 각질 제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탈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뒤 수분을 머금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각질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이나 소금을 소량 섞은 꿀로 가볍게 문질러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너무 자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검버섯이 있는 부위는 얇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각질이 제대로 제거되면 그 다음 단계인 보습과 재생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유분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유분막이 무너지면 피부는 더 거칠어지고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세안 후나 각질 정리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어야 합니다. 보습을 할 때는 복잡하거나 고가의 제품보다는 순하고 기본적인 수분 크림이나 천연 오일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건조한 환경에서는 오일을 소량 섞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오일은 피부의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겉돌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충분히 덮어 흡수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짚고 싶은 것은 몸속 순환입니다. 피부는 결국 우리 몸의 일부분입니다. 피부에 드러나는 문제는 대개 내부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피부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도 줄어들고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때 검버섯처럼 색소가 한 곳에 뭉쳐서 남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안에서 가볍게 걷거나 팔을 크게 돌리거나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정도만으로도 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몸이 따뜻해지고 얼굴빛도 밝아지게 됩니다. 스트레칭도 추천드립니다. 누워있기 전 또는 일어나자마자 팔과 다리를 길게 늘여주는 동작은 단순해 보여도 큰 효과를 줍니다. 척추를 곧게 펴주고 몸속 장기들의 움직임도 자극하게 되어 간접적으로 피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몸의 산소 공급을 줄이고 피로를 쌓이게 합니다. 반면 깊고 천천한 호흡은 림프와 혈액의 흐름을 도와줍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안정되고 피부의 컨디션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불안할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은 피부의 회복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톱으로 긁거나 얼굴을 문지르거나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럴 땐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을 향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눈을 감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숨을 고르는 시간은 피부에도 몸에도 마음에도 편안함을 줍니다. 피부는 단순히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반영되는 곳입니다. 내 몸과 내 삶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피부도 함께 반응합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마주하는 거울 앞에서 오늘 하루 잘 지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또한 물리적인 변화뿐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공기가 건조하거나 먼지가 많으면 피부에도 자극이 갈 수 있습니다. 환기를 자주 하고 실내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피부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집안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식물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피부의 환경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도 중요합니다. 검버섯이 생긴 피부를 거울로 보면서 그것이 미워진다면 피부는 더 위축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부드럽고 건강하게 다듬어 가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마음은 그대로 피부에 전해지게 됩니다. 검버섯을 없애는 데에 단순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실천이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속 내 얼굴이 한결 편안하고 맑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피부 색소 침착과 관련된 몸속 기관의 기능들, 특히 간과 장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는 혼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속의 장기들이 조화를 이룰 때 피부도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피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장기들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간입니다. 간은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물질들 중 해로운 것들을 정화해주는 중요한 기관이지요. 이 간의 기능이 저하되면 몸속의 찌꺼기들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피부는 그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이 피곤할 때 피부에 뾰루지가 나거나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검버섯이나 잡티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나친 기름기, 인스턴트 식품, 과한 음주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색소가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간의 해독작용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부추 등이 있으며 이러한 채소들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이 독소들이 피부에 드러나게 됩니다. 만성적인 변비나 소화불량은 몸속 순환을 느리게 하고 얼굴에 불필요한 색소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합니다. 미역, 다시마, 나물류, 현미 같은 식재료들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독소를 함께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트나 발효된 음식처럼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음식들도 피부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물은 장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노폐물의 이동을 도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컵은 장을 자극하고 몸을 가볍게 깨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손발이 차거나 몸이 자주 식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피부 재생도 더뎌지기 쉽습니다. 특히 밤에 잘 때 이불을 덮고 자는데도 몸이 쉽게 식는다면 속의 온기를 보충해주는 음식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음료는 몸속의 기운을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의 시작이나 마무리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지고 피부의 안색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는 결국 전신 건강의 거울입니다. 간, 장, 심장, 폐, 신장 모두가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 조화로운 작용이 피부에 드러납니다. 이런 장기들을 무리 없이 돕기 위해선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늦게까지 활동하거나 식사 시간을 들쭉날쭉하게 가지면 몸속 시계가 흐트러지고 피부 또한 예민해집니다.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 속이 타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지요. 이럴 때는 실제로 간이 긴장하고 몸속 장기들의 작용도 불규칙해지면서 피부가 더 거칠고 칙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거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은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지금부터는 피부를 위한 실천 목록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만 기호나 숫자는 지향함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흐름을 살려 전달드립니다.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해가 질 무렵에는 활동을 줄이며 몸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밤에는 화면을 덜 보며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고 차분히 하루를 마무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안 후에는 감자즙이나 알로에 젤을 얇게 바르고 면, 거즈나 화장솜으로 피부를 감싸줍니다. 그 위에 따뜻한 손을 얹어주면 재료의 흡수도 더 원활해집니다. 음식은 간단하고 담백하게 먹습니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생채소, 과일, 나물, 된장국 같은 익숙한 식단이 몸과 피부에 모두 안정감을 줍니다. 물을 자주 마십니다. 특히 식전과 식후 1시간은 물을 멀리하고 공복 시간에 따뜻한 물로 속을 달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할 때는 햇빛을 피하기 위한 얇은 모자나 스카프를 준비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되 순한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을 고르고 집에 돌아와서는 깨끗하게 씻어내 피부가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얼굴에 손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고 손끝의 감각을 자주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볼 때는 비판보다 응원을 먼저 해줍니다. 검버섯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워하기보다는 잘 돌보고 있다는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은 피부에도 마음에도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어서 다음 회차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전해 내려오는 천연 비법 중 검버섯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몇 가지 전통요법을 소개하고 그 원리와 함께 주의할 점까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몸소 실천하며 효과를 경험해온 민간요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자연요법에는 단순히 약재나 재료만의 효능을 넘어 사람의 몸과 계절, 생활 방식에 맞춘 섬세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팥물 세안법을 소개합니다. 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곡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 안의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특히 부기와 노폐물 배출에 효과가 있어 피부 정화에도 자주 활용되어 왔습니다. 팥을 부드럽게 삶은 후 그 물을 식혀서 세안할 때 사용하면 피부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색소 침착이 서서히 옅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팥물은 냉장고에 하루 정도 보관이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하루 안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녹두가루 세안입니다. 녹두는 예로부터 열을 내리고 독소를 풀어주는 데에 효과적인 재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여드름이나 화농성 트러블이 있는 피부에 좋다고 전해지지만 검버섯에도 일정한 완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두가루는 곱게 갈아 따뜻한 물에 개어 부드럽게 얼굴에 올려두거나 거품 세안처럼 사용하면 각질과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제거해주고 색소 침착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들깨 기름입니다. 들깨는 오메가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고 건조를 막아주며 검버섯이 거칠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끝에 살짝 들깨기름을 묻혀서 피부에 바르면 번들거리지 않으면서도 보습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피부가 많이 건조한 계절에는 이런 기름을 사용해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한 된장 찜질법도 있습니다. 된장은 발효된 음식으로 그 안에는 피부에 좋은 유산균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된장을 깨끗한 천이나 거즈에 소량 덜어 얼굴이나 손 등의 검버섯 위에 얹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닦아내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오래 두기보다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고 피부 반응을 살펴보면서 점차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의 염분이 자극적일 수 있으므로 민감한 분들은 사전에 팔 안쪽에 테스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밖에도 쑥을 활용한 방법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혈액순환을 돕고 독소 배출을 도와주는 것으로 예부터 사랑받아온 약초입니다. 쑥을 달여 그 물로 세안하거나
마른 쑥을 가루 내어 찜질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쑥은 몸이 차고 혈이 정체되기 쉬운 체질에 더욱 잘 맞는 재료입니다. 이러한 자연요법들은 한 번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몸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어 줍니다. 피부는 급하게 대하지 않아야 하고 조급함 대신 정성으로 다루어야 변화가 찾아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검버섯이 생기는 부위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 자주 움직이고 근육이 얇게 덮인 부위, 그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곳입니다. 얼굴, 목, 손 등 이런 부위들이 특히 검버섯이 잘 생기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이런 부위를 특별히 다루기 위해선 단지 겉에 무엇을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움직임을 통해 순환을 돕고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눈가나 볼 주변에 검버섯이 있다면 그 부위를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이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마 주변이나 관자놀이를 두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것도 얼굴 전체의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고 피부의 색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극 없이 부드럽게 매일 일정 시간 하루에 한두 번만이라도 반복한다면 피부는 분명히 그 정성을 기억하게 됩니다. 손 등의 경우에는 물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더 쉽게 건조해지고 검버섯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손등에 로션을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고 외출할 때 장갑을 착용해 햇빛과 먼지로부터 보호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손등이 가려워 긁는 경우가 많다면 보습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손을 씻은 후 반드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재료라도 누구에게는 잘 맞고 누구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요법을 실천할 때는 언제나 내 몸에 묻혀보기를 먼저 해보아야 합니다. 알레르기나 반응이 있지는 않은지 작은 부위부터 시험하고 천천히 넓혀나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검버섯을 옅게 만들기 위한 실천은 피부를 넘어 삶의 흐름을 바꾸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달래고 환경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단지 피부만이 아니라 삶의 결도 함께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방법이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곤한 날에는 쉬고 바쁠 땐 한두 가지라도 기억해내며 실천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바탕으로 일주일 단위의 실천 계획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피부를 바꿔나갈 수 있는 일상 루틴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소개한 자연요법들을 실제 생활에 쉽게 녹여낼 수 있도록 일주일 단위로 구성한 실천 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하루 속에서도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순서와 빈도를 조절했습니다. 첫날은 준비의 날로 삼습니다. 감자, 알로에, 쌀뜨물처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손질해 두는 날입니다. 감자는 껍질을 벗겨 곱게 갈아서 냉장 보관하고 알로에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한 번 사용할 분량씩 랩에 싸두면 간편하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쌀뜨물은 첫 세척물이 아닌 두 번째 물을 받아 맑게 가라앉힌 다음 윗물만 떠서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루를 시작할 때 망설임이 줄어들고 실천이 수월해집니다. 이튿날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물 한 컵으로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밤새 쌓였던 노폐물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저녁에는 감자즙 팩을 얼굴에 살짝 바르고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냅니다. 이때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오일이나 순한 수분 크림을 덧발라 줍니다. 셋째 날은 얼굴을 위한 찜질과 마사지에 집중합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얼굴에 올려두고 조용한 공간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어 손가락 끝으로 눈가, 볼 옆, 이마 주변을 부드럽게 눌러가며 원을 그리는 방식으로 마사지합니다. 이때 손바닥의 온기를 얼굴에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넷째 날에는 쌀뜨물 세안을 실천합니다. 세안 후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쌀뜨물을 사용하면 피부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투명한 느낌이 살아납니다. 마른 수건으로 살살 눌러 닦아낸 후 들깨기름이나 알로에 젤을 소량 바르면 자극 없이 보습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날은 가급적 자극적인 화장품을 피하고 피부가 숨 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꿀과 식초를 이용한 부드러운 팩을 해봅니다. 꿀 한 숟갈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희석하고 식초는 아주 소량만 첨가합니다. 얼굴에 얇게 펴 바른 후 3분에서 5분 정도 유지한 다음 깨끗한 물로 헹궈냅니다. 처음 시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팔 안쪽에 먼저 소량 테스트를 해보시고 피부에 이상이 없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팩 후에는 보습제를 꼭 덧발라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손등 관리에 집중합니다. 손등은 얼굴만큼 자주 들여다보지 않지만 자외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외출할 때 장갑을 챙기고 손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는 습관을 들입니다. 이날은 판물이나 녹두가루를 활용해 손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지른 뒤 따뜻한 물로 씻어내고 들깨기름이나 오일을 소량 발라 흡수시켜 줍니다. 일곱째 날은 휴식의 날로 삼습니다. 특별한 관리보다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돌보는 데 집중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부도 쉬어야 회복됩니다. 자극을 주는 모든 행위를 쉬는 대신 내 몸의 상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피부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더라도 눈에 띄지 않던 밝아진 기운, 매끄러워진 결, 덜 예민해진 반응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고도 소중한 변화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일주일 루틴을 반복하며 내 생활에 맞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모든 걸 하려고 애쓰기보다 한두 가지라도 꾸준히 해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내 피부에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재료가 가장 잘 맞는지, 무엇을 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스스로 관찰하는 습관이 쌓이면 그 자체로 피부는 정성을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검버섯을 예방하고 옅어지게 하기 위해 꼭 피해야 할 생활 습관과 환경 요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실천하더라도 반대로 해가 되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피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습관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와 방법으로 관리를 해도 해로운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피부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검버섯도 옅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무심코 반복되는 손의 움직임입니다. 얼굴을 만지는 습관, 뺨이나 이마를 자주 문지르거나 긁는 행동은 생각보다 많은 자극을 피부에 줍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얼굴이 가렵고 당기는 느낌이 들어 손이 자주 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손으로 긁거나 문지르기보다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보습제를 가볍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입니다. 햇볕은 따뜻하고 기분 좋은 존재이지만 피부에게는 자극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여 색소 침착을 일으키고 한번 자극받은 멜라닌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어두운 반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꼭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가능한 한 그늘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보다는 햇살이 강해지는 한낮을 피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천으로 된 스카프나 마스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수면의 질은 피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깊지 못한 잠, 자주 깨는 잠 또는 너무 늦게 자는 습관은 모두 피부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피부는 밤에 회복하고 낮에 활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는 시간대가 너무 늦거나 뒤바뀌면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은 뇌와 신경을 계속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해 깊은 수면을 방해받게 됩니다. 자는 방 안은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해야 하며 잠들기 전에는 화면보다 조용한 음악이나 가벼운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의 사용입니다. 피부에 맞지 않거나 성분이 강한 제품은 장기적으로 피부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색소, 인공향료,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제품은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을 선택할 때는 간단하고 순한 성분 위주로 구성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시기에는 화장보다는 수분 공급에 집중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이중 세안을 통해 피부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장시간의 실내 난방과 건조한 공기입니다. 실내 공기가 건조하면 피부는 더욱 쉽게 수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난방 기구를 장시간 사용하거나 환기 없이 닫힌 공간에서 생활할 경우 피부는 빠르게 메말라 갑니다. 실내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식물을 두는 것만으로도 공기를 정화하고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자극적인 음식, 과도한 스트레스,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등도 피부 건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검버섯을 악화시키는 습관들은 대부분 생활 속 사소한 행동들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부터는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작은 행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커튼을 살짝 열고 자연광을 천천히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강한 햇살이 아니라 부드러운 빛을 통해 몸의 리듬을 깨우고 얼굴에 손을 올려 따뜻한 기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부드러워집니다. 집안의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와 안의 공기를 바꿔주는 습관은 피부뿐 아니라 호흡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정돈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먼지가 많고 정리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피부에 보이지 않는 자극이 반복되기 쉽고 그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나 색소 침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작은 정돈만으로도 공간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환경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급하게 먹거나 자주 씹지 않고 넘기는 습관,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식단은 소화기관을 피로하게 하고 간접적으로 피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 시간에는 가능한 한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음식의 온기와 향을 충분히 느끼며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루에 1번 이상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반신욕, 족욕, 따뜻한 물에 손 담그기 등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몸속 순환이 달라지고 피부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피부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이야말로 피부가 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시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피부는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거울 속 나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 피부의 건강을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검버섯을 비롯한 피부의 모든 변화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 아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쌓인 삶의 흔적들이 모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다룰 때는 지금 보이는 표면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흐름과 습관을 함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버섯을 마주했을 때 이를 감추려 하거나 없애려는 생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을 바꾸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면 피부는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검버섯은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버섯은 단지 미용의 대상이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거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그에 맞게 생활을 다듬어가는 것이 바로 자연요법의 기본 철학입니다. 이제는 외적인 관리와 함께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의 리듬을 조율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살아보자는 짧은 다짐을 해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다짐은 피부를 향한 응원일 뿐 아니라 자신을 향한 따뜻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내 몸에 직접 말을 걸어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목을 감싸 안고 손등을 쓰다듬고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수고했어라고 조용히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사소한 동작은 피부에 긍정적인 진동을 전달합니다. 또한 걱정이 많고 마음이 산란할 때는 심호흡이 큰 도움이 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안정을 되찾고 피부도 이완됩니다. 이 습관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 감정을 나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며 무엇이 나를 긴장시켰는지, 무엇이 내 숨을 가쁘게 했는지를 떠올려보고 그것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얼굴을 감싸 안고 괜찮아, 다 잘 지나갈 거야 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그런 마음이 피부에도 전해져 어느새 검은 점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와 함께 말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왜 이렇게 늙었지? 이건 왜 안 없어질까? 피부가 왜 이래? 같은 부정적인 말은 피부를 위축시킵니다. 그런 말들이 피부 세포 하나하나에 긴장을 주고 몸 전체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어 같은 따뜻한 말을 자주 건네보세요. 말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얼굴의 근육이 풀어지며 그것이 피부의 생기와 연결됩니다. 이런 변화는 천천히 오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미가 그대로인데도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얼굴이 조금 더 편안해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활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할 일이 많고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하는 날들 속에서 피부는 항상 긴장 속에 머물게 됩니다. 하루 중 단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조용한 음악을 틀고 눈을 감고 호흡만에 집중하는 그 시간은 피부에게도 깊은 휴식이 됩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을 때는 새로운 것을 더하기보다 먼저 불필요한 것을 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너무 많은 화장품, 너무 자주 바뀌는 식단, 너무 복잡한 루틴은 오히려 피부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나다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 하나, 물 한 컵, 조용한 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 이 몇 가지가 모이면 피부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회복을 향해 움직이고 있고 피부는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피부는 기억합니다.
거울 속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 얼굴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검버섯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단순한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살아온 궤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궤적을 따뜻하게 돌보는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보다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흐름을 오래도록 이어가기 위한 마음가짐과 일상 속 작은 원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속도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검버섯을 비롯한 색소 침착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햇빛, 스트레스, 순환 저하, 수분 부족 같은 요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쌓이며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흔적을 다시 지워나갈 때도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팩을 했다고 내일 더 맑아질 거라고 기대하기보다 오늘도 내 피부를 잘 돌봤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그 사실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달라진 얼굴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피부에 무언가를 바를 때 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 양을 늘리거나 자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부는 자극을 민감하게 기억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간격과 양을 지켜줄 때 더 안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맑은 피부를 보며 자신을 부정하거나 초조해지지 마세요. 피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방법을 써도 다르게 반응하고 회복의 속도도 다릅니다. 오직 나의 리듬, 나의 호흡, 나의 생활에 맞춰 실천할 때에만 피부는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네 번째는 계절과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여름엔 햇볕이 강해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고 겨울엔 건조함이 심해 보습이 중요합니다. 봄과 가을은 몸속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이므로 그때는 몸 안의 순환과 장기 기능을 돌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마다 나의 몸과 피부는 조금씩 다른 방식의 돌봄을 원합니다. 이를 억지로 바꾸거나 거스르기보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내 리듬을 조정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음식을 약처럼 대하는 마음입니다. 검버섯을 옅게 만들기 위한 식단은 단순하고 균형 잡힌 방향이어야 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 수분이 많은 과일, 장을 편안하게 하는 발효식품, 기름기 적은 단백질이 어우러진 식사가 기본이 됩니다. 이 모든 음식을 고를 때에도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는 이분법보다는 지금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날은 생야채가 좋고 어떤 날은 따뜻한 죽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식사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편안하게 하고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멈추는 연습입니다. 잘 먹고 잘 바르고 잘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일수록 멈추는 시간은 오히려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잠시라도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숨을 쉬어보세요. 그 시간 동안 몸은 깊이 쉬고 피부도 다시 회복을 준비합니다. 일곱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한 존중입니다. 피부에 무언가를 바를 때 그 손길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억지일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마치 사랑하는 이를 어루만지듯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버섯이 있든 없든 내 피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 몸 안의 변화들을 조용히 비추며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피부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괜찮아. 이 말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마음도 피부도 부드럽게 풀리고 조금씩 그 색도 맑아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회차에서는 지금까지의 실천을 하나로 정리하여
장기적인 피부 관리 계획과 앞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실천 루틴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방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장기 관리 루틴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우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물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어보는 것도 빼놓지 마세요. 표정 하나가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 강한 세정제를 쓰기보다는 순한 천연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쌀뜨물, 녹두가루, 감자즙 중 하나를 선택해 세안 후 마지막 단계에 부드럽게 사용해 보세요. 물기 있는 얼굴 위에 손을 얹어 따뜻하게 눌러주는 동작도 잊지 마시고요. 낮 시간에는 햇빛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이 잦은 날에는 모자, 얇은 스카프, 순한 자외선 차단제를 활용하세요. 외부 자극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집에 돌아온 즉시 세안을 하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녁 시간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세안 후 감자즙, 알로에, 꿀 또는 들깨기름 등으로 가볍게 마사지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손끝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누르고 천천히 숨을 쉬며 마음을 달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특별한 팩이나 찜질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팥물로 손등을 닦아내거나 꿀과 식초를 희석한 팩을 소량 얹고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는 식으로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절 변화에 따라 관리 방법을 조금씩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과 수분 보충에 집중하고 겨울에는 보습과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봄과 가을은 몸속 순환을 돕는 식단과 찜질, 가벼운 운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 또한 기본이 됩니다. 날마다 제철 채소와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과도한 당분, 기름기, 자극적인 조미료를 줄이는 것이 피부 회복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사 시간이 편안해야 그 에너지가 피부에도 전달됩니다. 잠자기 전에는 자극적인 정보를 멀리하고 눈을 감고 내 호흡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마와 볼을 부드럽게 감싸며 오늘도 잘 지냈어. 내일은 더 나을 거야. 하고 조용히 이야기해보는 습관은 피부뿐 아니라 마음 전체를 달래주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이 모든 루틴은 부담이 되어선 안 됩니다. 어느 날은 빠질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절반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내 삶 안에서 돌봄이라는 씨앗을 조금씩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어느 날 피부 위에서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검버섯이라는 이름의 흔적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경험의 증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기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품을 수 있다면 우리 얼굴은 더욱 부드럽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울 속 얼굴이 더 이상 걱정의 대상이 아닌 위로와 응원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긴 여정이 당신의 삶과 피부의 잔잔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